백전백승 7분 솔루션 시간입니다. 지금 시장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어제 꿈꾼 건가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유가증권 시장은 여전하고요. 주변 아시아 국가랑 우리 쪽에서는 코스닥 시장 정도만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시장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기간 조정 안에서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춘 전략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이 코너를 통해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지루해요. 뭐 네. 코스닥 시장 쪽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역시 좀 이 같은 분위기 지속될까요? 오늘 장 보시기에는 대표님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어제 어느 정도의 코스닥에서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큰 추세를 볼 때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추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기 이르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주가 어느 정도 대체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경기 민감주, 뭐 기술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약세 국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대부분 다 전기전지 업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 쏠리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기 부양주가 오르기에는 지금 중국 증시 자체가 조금 더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호재거리겠죠. 그만큼 경기 부양 관련주가 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언제 갈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만큼 지금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군들을 한 번 더 보시는 전략이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인내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인내, 그 시간을 좀 버틸 수 있게 할 만한 얘기로 오늘 장 풀어주실 거라 좀 믿고요.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도 이어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배움의 틀을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날씨가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도 처음으로 에어컨을 좀 개시를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더운 무더위 이렇게 여름 테마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미리 선취매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의미를 좀 두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여름 테마주가 어떤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갖춰야 되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 네. 왜 이렇게 제가 여름 테마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만큼 최근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로 우리가 코스피를 본다면 13번 중에 10번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번이 상승 추세를 겪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의 썸머 랠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는 경험치적인 부분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보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시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어제 큰 반등을 이뤘죠. 그만큼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아니면 그런 테마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섹터군들 우리가 한 번 더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여행 관련주를 좀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네. 여행 관련주 우리가 떠오르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모두 투어라든지 아니면 하나 투어 같은 종목군이 있겠죠. 거기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일단은 지금부터의 상승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선진국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원화가 상대적으로 우세한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유럽 같은 경우에도 양적 완화 정책, 금리 인하를 시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동남아의 원자재를 어느 정도 수출하는 국가에서도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낮은 환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분위기 자체가 우리나라의 휴가 시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먼저 기대감을 갖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실적이 3분기에 영업이익이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통계적인 수치로 본다면 한 40% 정도의 영업이익이 잡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 선취매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그만큼 종목 같은 걸로 보시면 뭐 하단에 있는 싼 종목들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싼 종목들보다는 우리가 기업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하나투어라든지 아니면 모두투어 같은 종목군 한 번 더 살펴보실 수 있겠고 지금도 신고가를 돌파하고 가는 와중에 지금 쉬는 구간이죠. 여전히 지금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좀 넘어가서요. 네. 우리가 빙가류 업체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롯데상강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빙그레라는 종목을 좀 주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분기에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빙그레 차트를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하단에 박스권 형태를 지금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모멘텀이 끝났을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회사의 이익적인 부분은 낮아졌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의 기대감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중국의 내수 확대가 빙그레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라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빙그레 한간에 찌라시 정보로는 그런 말들 많죠. 초코파이를 먹으면서 바나나 우유를 마신다. 그런 말들이 있듯이 네. 중국 사람들은 그 어려운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빙그레 같은 종목군 우리가 한 번 더 주목을 하면서 저가 매수세 그리고 박스권 하단 매매 패턴을 한 번 더 따라가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시면 이제 홈쇼핑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왜 홈쇼핑이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일단은 더워지게 되면 사람들의 어느 정도 활동적인 부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날씨 영향으로 TV 시청 시간 자체가 좀 더 증가하는 부분 그리고 대부분의 세일 행사 자체가 전기 세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여름 세일을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소비 심리가 강해지는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GS 홈쇼핑, 그리고 현대 홈쇼핑,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 상당히 주가 추이가 좋습니다. 주가 추이가 좋은 와중에 유통주 자체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이슈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또 다른 이슈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겠고요. 여름 관련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홈쇼핑,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여행 관련주였죠. 그리고 세 번째가 빙과류 업체였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딱 한 개가 있습니다. 바로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전히 상방 추세를 그리고 있다는 종목을 한 번 더 유념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점 매수세보다는 지금 시점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군 그러면 실적이 좋다는 거겠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2분기,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는 종목군은 딱 요 세 가지 관련 업종으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요즘 날씨 보면 올여름 얼마나 더 더우려고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이에요. 그만큼 여름 관련 수혜 업종 앞서 지적해 주셨던 섹터들 조금 주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두에서도 2000년 이후에 7, 8월 증시 코스피가 상당히 선전했다라는 통계가 있었어요. 이번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실제 예상하시는지 5, 6월 조금 버티면 시장도 조금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라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매력이 조금 더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본 쪽에 증시의 흐름이 들어간다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정된 금액 안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번갈아 가면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익률을 많이 올린다는 거죠. 그만큼 개인들의 어느 정도 투자 심리 자체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코스닥은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가고 있는지 그래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를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 대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포지션이 더 중요합니다. 기관의 포지션 자체가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는 환경 그 자체가 좀 더 발생하는 모습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